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까지 동시에 잡는 코너입니다. 일석이조.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그냥 킹스맨처럼 젠틀맨 컨셉으로 나오셔서 티셔츠 입고 하는 제가 좀 민망합니다. 자, 주말 날씨가 화창했죠. 두 분. 김준일 대표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에 원주로 강원도 원주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애가 좀 어려가지고요. 네네. 나 지금 큰일입니다. 애는 어리고 네. 언제까지 놀아줘야 되나. 한 20년 놀아주셔야죠. 그러니까요. 큰일인데 날이 그때 토요일 날 오전 그러니까 아침에 영상 5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을이 왔구나.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강원도는? 예. 영상 5도? 영상 5도까지 내려가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불멍도 좀 하시고. 불멍해야죠. 캠파이어가 백미니까. 예. 박 의원님은요? 저는 애가 이제 더 이상 놀아줄 나이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부부가 푹 쉬었습니다. 저녁에 그렇죠. 산책도 다녀오고 날씨가 굉장히 좋더군요. 집에서 푹 쉬시고 산책도 쉬고. 부러우시죠? 큰일이네요. 언제 키워서 언제 나는 저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제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 TV가 엇갈리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까지 순방을 마치고 5박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토요일 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큰 게 지금 이게 비속어 논란이에요.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논란보다 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네티즌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노빠꾸 이게 뭐예요? 노빠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직진한다. 뭐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는 화통하게 좀 사과도 하시고 그러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야가 치고받고 국민들끼리 분열되고 이럴 만한 지금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XX냐 아니다. 국민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다. 그냥 잘못을 했으면은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참 깝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만 빼면 별 문제 없다. 문장에는 미국 걱정을 했든 우리 걱정을 했든 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건데.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전에 김준일 대표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흔쾌하게 사과하면 되지 않냐.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거듭 확인되는 거죠. 이런 장면이 저는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체리따봉 문자 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에 대해서도 그 어떤 해명도 유감 표명도 심지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이 XX 저 XX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인들 얘기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 바빠서 이런 태도로 일관했고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허심탄회하거나 통이 크거나 솔직하거나 이런 분이 일단 아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좀 검사스러운 것 같아요. 증거 있냐 법대로 하자. 이런 태도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면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증거에 물타기를 해놨죠. 날리면이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진상규명을 얘기한 건 결국에는 MBC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겠다 그러고. 근데 국정 운영은 수사나 이 검찰의 일하고 많이 달라요. 심히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다. 자,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유감 표명 기대했다, 사과 기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번 그 육성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과보다는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는 양상이 됐는데 자, 이게 아까 저 증거 있냐 법대로 이런 얘기를 박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녹취가 아니고 그냥 공개된 영상, 보도도 된 영상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육성이에요. 자, 어떻게 이 발언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네. 제가 뭐 검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입이 좀 걸어요. 네,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 정도 톤으로 하고 좀 머쓱하게 소탈한 해명, 소탈하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차라리. 방금 얘기했듯이 진실규명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에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바이든이냐 아니냐 이제 음성학자들이 이제 뭐 이미 동원이 됐는데 앞으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열린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없다. 이 XX도 확정 지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증거가 나올 거예요. 뭐 동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언론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한 가지 축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유출이 됐느냐, 퍼졌느냐. 그러니까 좀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일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 8시 50분에 이 기자들한테 정보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9시 한 40분쯤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 발언이 비속어가 있었다, 욕설이 있었다라는 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10시 10분쯤에 MBC가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의 주장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보도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냐, MBC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쪽에 좀 관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미 그 정보 보고가 이미 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을 입수를 하거나 찾는 뭐 그래서 입수를 해가지고 이게 야 쪽팔리면은 들리는데 앞에가 이게 바이든이 아니야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미 공방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럼 그 최초 영상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그 영상 짤은 그러면은 누가 유출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MBC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쟁 선포다 이거는. 근데 애초에 이제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고 그걸 모든 언론에 다 배포하잖아요. 그렇죠. 풀기자단이니까. 그럼 모든 언론은 영상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최초 보도는 MBC고 문제는 지금 여당은 거기다 자막을 딱 달아서 규정해버렸다. 그러니까요. 이게 훼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이든이라고 어떻게 확정을 하냐. 누구는 날리면으로 들리고 누구는 이 사람들하고 들리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게 한 축 그리고 유출로 한 축 이렇게 지금 갈 건데 그냥 계속 검사하시지 왜 대통령을 하셔가지고 수사 그렇게 잘하시면은. 자. 아까 이 검사였기 때문에 입이 걸다 이런 해명은 안 통합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또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젠틀한 그 정도로 묘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 국면을 좀 넘어가서 생산적인 걸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매듭을 지어야 한다. 자,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태세 전환하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격 대상은 MBC. 한번 직접 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MBC 문화방송의 행태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막 같은 사전 정보 없이 들을 때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전달돼서 전문가조차도 어떤 말인지 확정 주지 못하고 있고 또 발언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광우병 사태에도 MBC가 중심에 있었고 검언 유착 사건에 있을 때 지모씨 전과 오범을 데려다가 했었을 때도 MBC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MBC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누구한테 박홍근 대표는 이걸 받았는지 MBC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메신저에 대한 공격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전략적인 또 표현을 쓰는데 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자막에 왜 괄호 안에 미국 또 이 바이든 확정적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당의 공격. 그러니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인데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여권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사실은 뭐냐를 묻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실 여권을 포함해서 4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적인 얘기였는데 이걸 외교 성과와 연결짓는 건 문제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입장이 브리핑이 됐어요.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그로부터 10시간 있다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네. 이 XX는 우리 국회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개별 의원들이긴 하지만 네. 뭐 배현진, 박수영 이런 분들이 이 XX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다. 이거 완전한 날조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이제 MBC가 문제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메신저 공격으로 가는데 이 중에 본인들이 믿는 사실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4개 중에 버전이 그렇게, 여러 개예요. 그렇게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MBC가 괄호 열고 닫고 미국이라고 쓴 것 그거 좀 오바일 수 있죠. 그 뒤에 바이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해석상 그건 미국 의회를 얘기하는 거다. 뭐 우리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이제 면상할 일은 없으니까. 라고 어쨌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치고 한 건데 그게 근데 문제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격가지일 뿐이고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 입에서 XX 팔리다 혹은 바이든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게 지금 자꾸 본질을 다 엉뚱한 대로 돌리고 뭐 광우병 보도 그게 허위 보도였는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 14년 전 그걸 소환을 해서 결국엔 메신저 공격에 나선 건데 앞서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미 서울시 의회에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한다니까 그럼 결국 이 발언을 가지고 이제 국가수의 감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고요. 뭐 사실을 규명하는 것과 별개로 좀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결국에는 이건 정치를 포기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정치를 포기하고 또 이 진영 논리가 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정치가 일종의 이제 양측의 극단적 지지자만 남는 그런 적대적 공생의 구조가 강해진다면 과연 이 정부는 향후 국정 5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어떤 정치의 실종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지 저는 심각히 좀 우려가 들어요. 야, 이게 라디오도 사실은 소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인데 자, 이제 우리가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건가 하는 이 생각이 또 얘기를 들으면서 듭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으로 보면 이 XX는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날리면 이게 이제 김은혜 수석 얘기였는데 뭐 발리면 발림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음성학적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팩트 체커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뭐 음성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나본 한 10명 중에 8, 9명은 그냥 바이든으로 들린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는 걸. 여론조사 나올까요? 야, 이것까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파적으로 또 나오겠죠. 나는 또 발리면으로 뭐 날리면으로 듣겠다. 바이든으로는 안 들린다. 근데 이게 상식에 의거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저 앞에서 박원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국회를 대상으로 이 XX 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야 우리 국회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 국회였대 잘했어 뭐 이렇게 박수 쳐줄 거예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뭐 X 팔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수습하려고 하는지 당체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미국 의회를 지칭한 것이고 그 뒤에 XX육이 따라붙었다. 그럼 이건 동맹관계 훼손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내 문제로 오히려 돌렸다. 차라리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외교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자들한테 미국 대통령들이 욕해서 올해 1월 달에 스튜피드 뭐 썬오브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그거 사과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논란이 다 잠재워졌어요. 사과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시간 만에 해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 15시간 동안에 미루어 짐작컨대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런 대책회의를 하는 가운데 아마 외신이 이게 보도가 쭉 나가고 이게 외신이 악화되는 조짐이 보이니까 급하게 이런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결정을 한 게. 또 언뜻 들리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한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한테 EXX 소리를 들어도 되는 거냐. 제가 여담이지만
금요일 날 민주당의 모 현역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현역 의원이 자조적으로 농담 삼아 네. 앞으로 우리 서로 EXX로 부릅시다. 어차피 다 EXX들인데 당신은 자조적인 농담입니다. 네, 당신은 네. 전 XX 나는 현 XX 네. 이런 농담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방송에서 박 의원님이 그러자고 제안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국의 국회를 모욕하면 네. 그리고 야당을 모욕하면 협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법안은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밀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여당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하늘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이 타조가요. 이 위기에 처하면은 모래 속에 머리를 묻는데 네.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알아가는데 자신들끼리만 아니라고 아니다. 대통령은 최고조 놈이시다 이러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요거 짧게 네. 그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한국 언론에 알려지고 외신들이 AFP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썼잖아요. 네네. 처음에 외신 기자들끼리 이거를 영어 한국말이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지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논쟁을 벌였대요. 그래서 한쪽에는 F로 시작하는 두 버전이 단어. 나왔죠. 예, F 하나는 버전. B 버전으로 B 버전. 예, 바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나는 아이도 있던데. 예. 뭐 그것도 이디엇 뭐 이것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보도가 F로 시작하는 걸로 가서 F로 정리가 많이 됐다. 그건 또 세더라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또 참 세서 너무 그런 뭐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 강하게 번역이 됐다. 거기에 해당하는 국내 욕은 다른 게 있다. 막 이런 또 그런 논란도 있었어요. 누리꾼들의 반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욕설 논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민생 예산 바이든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날리면을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민생 예산 삭감을 날리면 안 되죠. 요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약간 패러디 비슷하게 정치적인 조크입니까? 네, 한 건데 그날 패러디가 특히 SNS상에서 넘쳤습니다. 네. 뭐 봄바람 휘바이든부터 시작해서 태극기 휘바이든까지 아마 그걸 이제 차용해서 그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네네. 유튜브 방송의 제목이 그렇게 아마 잡혔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민주당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 대통령을 지칭했든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했든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거죠. 근데 또 이것 가지고 무한 정쟁을 키우려고 하면 민주당도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욕설하면 빠지지 않는 게 또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얘기지만 그렇게 역공이 또 등장했더라고요. 당대표도 훨씬 되기 전에 얘기긴 하지만 당연히 여당에서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직접 뭐 대응을 하는 식의 그런 대응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전략적으로도.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외교 안보 라인 경질론 나왔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발림은 말림은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유화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네네네. 비쳤지만은 네. 사실은 이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정조사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이든인지 말림은인지 이거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거를 아까 뭐 국가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느 음성학자가 이걸 규정해 주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우상호 의원은 뭐 김태우 차장 실명 언급하면서 외교라인 경질 사실 이게 혼쾌히 동의 그랬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 약식 형태로 어렵게 성사됐고 그 이후에 또 일본 반응은 상당히 뭔가 좀 이제 고자세로 간 것 같아요. 외교 라인이나 뭐 안보 라인 이번 순방 전후해서 책임질 대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한미를 좀 나눠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정상회담을 해야 될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5월달에 만났죠. 네네. 나토에서 지난달에 만났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4달 만에 3번을 왜 만납니까?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 빠지니까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하면서 떼밀렸고 한미 통화스와프 왜 못하느냐고 떠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재부 이 관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안 만날 수가 없게 떠밀리 가는 이 상황이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저도 전해 들은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 하면 안 된다라고 외교 라인에서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조율을 다 밑에서 하고 마지막에 만나는데 조율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쫓아다니는 이런 외교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외교 안보 라인인 거고 한일 정상회담은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성급하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다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번 봐줬으니까 빚졌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그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첫 초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오래 하신 분들 사이의 격언 중에 하나가 성과는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회담 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상회담은 마침표를 찍는 자리죠. 사전에 정지 작업이 다 돼서 조율이 다 돼서 성명서까지 완성돼 있죠. 쌍방 간에 서로 간의 성과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된 뒤에 마침표를 찍는 게 정상 외교인데 정상 외교가 마치 그 정상 외교 자체가 성과인 것처럼 정상회담 한 것 자체가 특히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그런 성급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율되지 않은 발표를 먼저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본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시종일관 끌려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일본 쪽에서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왔을 때 우리도 그걸 빌미삼아 이걸 깼으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부담스러운데 우리에게만 부담스럽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 그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종전에 아베 내각이나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일 청구권 협상으로 다 완료됐다는 입장이고 위안부 합의 파기한 거 되살리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나봐야 별 소득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정상회담이었는데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지도 않은 한미 동맹을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 그 수상과 정상회담하는 것 자체가 마치 지난 정부와 대비되는 대단한 성과인 양 저는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데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 MB정부도 망치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외교안보 라인에 있으면서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MB정부 외교가 특히 이제 이 대북 관련된 그런 어떤 외교가 실패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교 참사에 준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개편을 차제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면 개편 어쨌든 뭔가 좀 개편이 필요하다. 두 분 의견이 공통됐습니다. 자, 한번 이 여론조사 살펴보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 1회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의 주간 정례조사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 34.6%, 부정평가 62.6%. 이 같은 조사의 전주 대비로는 긍정이 0.2%포인트 상승한 거고요. 다만 이제 주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30% 중반대에서 초반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또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간 자체 조사한 내용은 긍정 28%, 부정 61%. 자, 긍정이 줄곧 이제 20% 기록하고 있다가 두 주 전에 33%로 30%대에 진입을 했는데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입니다. 자, 이 김준일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외국은 당분간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가면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도 그렇고 다른 대통령들은 나가면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모든 순방 대통령이. 효과가. 근데 지금 최초로 2연타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나가시고 좀 내치를 좀 탄탄하게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시장 돌고 그러면서 약간 대선 후보 같은 행보긴 했지만은
넣고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걸로는 어렵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국정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거를 수사에서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지금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쌍방울 의혹 수사 검사가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윤석열 라인이 이제 투입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가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송사들을 이제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KBS도 얼마 전에 특별감사 받았거든요. 감사원으로부터.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고발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방통위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점수를 조작했다 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시작됐죠. 그게 관행적으로 옛날에는 점수를 줬다가 그 문서를 파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예 근거가 안 남으니까 두 줄을 긋고 고친 정황을 남겨라라는 게 이제 관행이었는데 그거를 조작했다라고 이제 뭐 이제 감사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고 뭐 TBS 뭐 조례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권익위도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YTN 뭐 민영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앞으로 1년간은 방송사들 좌편향 방송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중립이지 않습니까? 엄청 중립이죠. 엄청 중립이잖아요. 저희는 너무 중립이라 걱정해요. 좌편향 방송들에 대해서 엄청 본인들이 보기에 좌편향에 대해서 엄청 이제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지율이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다. 지지율이 몇 % 오르고 내리고보다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고착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30% 초반 떨어지면 20% 후반.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국회에서 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남는 건 이제 사정인데 과연 이 사정으로 국정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누군가를 때려잡고 그걸 갖다가 단죄하고 이런 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 특히 이제 글로벌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국제 질서도 굉장히 재편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겹쳐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산업과 경제 전략 전반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으로 여겨왔던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것들 등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쟁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비전이나 계획이나 로드맵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다가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 선거가 윤 대통령한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본인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근데 2년 있으면 총선이에요. 그렇죠. 이대로 간다면 여당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정 성과는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여야하고 협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연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에 어떤 구상이 있길래 내치를 저렇게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사실은 지금 이 정권 전체가 뭐 정권이 잘못되면 국민이 불행한 거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대통령이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야와 대화해야 되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거나 억지를 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인사 전면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것도 사실은 저는 투명하게 당당하게 오늘 뭐 동아일보의 모 논설위원이 아주 강하게 이걸 비판하는 그런 칼럼을 쓴 걸 제가 모 대기자죠. 쓴 걸 봤어요. 보수 언론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하면 저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순방 중에 차분한 행보가 성과라면 성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 오늘 여론조사 언급해서요. 2개 언급됐는데 자세한 내용 모두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일석이조. 다음 주 10월 첫 주 일석이조거든요. 아마 가처분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